현재 한국에서 각종 민폐짓을 벌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조니 소말리라는 유튜버가 큰 화제입니다. 그리고 그의 민폐짓에 대한 한국인들의 대응에 전 세계가 큰 충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한 일본인은 일본인들과는 다른 한국인들의 대응에 경악을 하며 분석 글을 작성했고, 이 글은 전 세계적인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인들만이 보여줄 수 있고 또 보여준 모습은 대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출신의 하나라고 합니다. 저는 일본 출신이지만 미국에서 대학교를 나왔고 직장도 미국에서 다니기에 생활 반경은 아예 미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미국에서 자리 잡은 일본인들을 찾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일단 일본은 섬나라다 보니 일본인들은 다른 나라로 가는 것에 대해 매우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영어에 대한 막연한 공포심까지 있거든요. 결정적으로 미국에는 재팬타운이 없는 것과 같이 일본인들은 단합이 전혀 안 되기에 일본인들에게 해외 유학의 난이도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죠. 제가 그럼에도 용기를 내서 미국으로 건너간 것은 그저 일본이라는 나라가 싫어서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국인 일본이 싫은 이유는 요즘 전 세계적으로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유튜버 조니 소말리에 대한 일본인들의 대응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는 한국과 일본에서 민폐짓을 일삼았고 거기에 대한 양국 국민들의 반응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였거든요. 일단 제가 소말리를 처음 알게 된 건 2023년 8월이었습니다. 저는 오사카 출신으로 오랜만에 고향인 오사카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웬 흑인 유튜버 한 명이 호텔 건설 현장에 무단 침입한 걸로 모자라 직원들의 퇴거 요청조차 무시한 채 조롱의 의미를 담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언급하며 후쿠시마를 반복해서 외쳤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처음 알게 된 그는 곧 매우 유명해졌죠. 왜냐하면 그는 일본에 머물면서 각종 민폐 행동을 저지르며 일본인들을 괴롭혔거든요. 소말리는 레스토랑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며 엄청나게 큰 음악을 트는 민폐짓을 한다든지 여성들에게 성적인 농담이나 신체적 위해를 가하려고 한다든지 정말 각종 극악무도한 민폐짓을 벌이며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서 여러 뉴스나 SNS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극단적인 개인주의를 보여주는 일본인들은 소말리에게 괴롭힘을 당해서 울고 있는 여성이나 만원 지하철에서 후쿠시마 사고와 히로시마 원자폭탄에 관한 이야기를 하며 조롱을 하는 그의 모습을 보고도 아무런 항의도 하지 못했고, 그럴수록 조니 소말리는 일본에서 더욱 활개를 치고 다니며 더 심한 행동들을 하곤 했죠. 저는 이러한 일본인들의 무기력하고 비겁한 면모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일본인들은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대표적인 사람들로, 아마 조니 소말리가 약해 보이거나 여자였다면 일본인들은 그를 가만두지 않았을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는 건장한 흑인 남성이고 또 다른 일행들과 무리지어 다닌다는 이유로 일본인들은 그에게 겁을 먹고 찍소리도 못한 거였죠. 제가 일본을 떠난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일본인들은 마치 대단한 권위라도 있는 척을 하지만 결국 나서야 할 때 침묵하는 겁쟁이일 뿐이거든요. 그렇게 조니 소말리는 몇 달 동안 무기력한 일본인들을 괴롭히는 콘텐츠를 진행하며 많은 수익을 얻었고 일본을 떠나게 되었죠. 그런데 최근에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가 이번에 향한 행선지는 바로 한국이라는 소문이 나돌았거든요. 제 일본인 친구들은 SNS에 조니 소말리가 한국에 간다는 소식을 공유하는 것을 보니 소말리의 한국행은 일본에서 엄청난 화제가 된 모양이었는데요. 그리고 조금 확인해보니 일본인들은 한국에 간 조니 소말리가 일본에서보다 훨씬 더 강력한 민폐짓으로 한국인들을 괴롭혀주길 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일본인들도 그를 어찌하지 못했으니 겁쟁이 한국인들도 마찬가지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며 그의 괴롭힘을 그대로 받아내야 할 거라며 비웃고 있었죠. 하지만 제 의견은 일본인들과는 달랐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오랜 시간 동안 생활했고 대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많은 한국인들을 마주쳤거든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일본인들과 비슷하면서도 아주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국인들은 일본인들처럼 평소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배려심 깊은 사람들이었는데, 일본인들과는 다른 점이라면 이들은 나서야 할 때는 반드시 나서는 정의로운 사람들이었거든요. 심지어 한국 남성들은 의무적으로 2년간 군복무를 해야 할 뿐더러 키와 골격 등의 체격 조건도 일본인에 비해 월등하기 때문에 저는 소말리가 한국에서만큼은 제대로 된 민폐짓을 할 수가 없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렇게 소말리는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입국을 하자마자 정말 상상치도 못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는 한국에 오자마자 위안부를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키스를 하며 이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보고 이건 그저 동상일 뿐인데 왜 그렇게 과민 반응하냐. 이들은 피해자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돈을 받고 일을 한 여성들이다라며 비난했다는 사실이 알려졌거든요. 당연히 일본 전역은 난리가 났습니다. 도대체 일본인들은 한국에 관심이 없는 척을 하면서도 뒤로는 왜 이렇게 한국 일에 관심이 많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일본인들은 소말리가 드디어 맞는 말을 한다며 언제 그랬냐는 듯 그를 응원하는 반응을 보였거든요. 사실 저는 일본에서 학교를 다니며 다른 일본인들처럼 위안부는 피해자가 아닌 자발적으로 일한 여성들이라고 배우게 되었지만 일본에서 벗어나 국제시민으로 살고 있는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위안부 문제가 한국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알고 있고 이건 소말리가 선을 한참 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소말리가 일본에서 히로시마 핵폭발에 대해 조롱하며 관심을 구걸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한국인들은 그에게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일본 대중들의 생각과는 달리 한국인들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더군요. 그의 방송을 시청하던 몇몇 한국인들은 실제로 평화의 소녀상으로 찾아갔고 그가 추가적인 조롱을 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경고했거든요. 또한 다시 한번 이런 일을 벌이면 그때는 경고로만 끝내지 않겠다는 살벌한 주의까지 주고 갔죠. 그는 원래라면 관심을 끌기 위해 더욱 강력한 조롱을 했겠지만 직접 찾아온 한국 남성들의 큰 키와 체격, 그리고 적극적인 자세를 보고 여긴 일본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한 모양이었는데요. 일본인들은 그러한 조롱을 들어도 그저 누군가는 나서주겠지라고 생각하며 땅만 쳐다보고 있었지만 한국인들은 직접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이었고 소말리는 한국과 일본의 크나큰 차이에 꽤나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결국 그는 황급히 자리를 옮기며 다른 타겟을 물색했죠. 저는 이러한 한국인들의 적극적인 태도에 역시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만났던 한국인들은 하나같이 이러한 정의로운 모습을 보여주며 극한의 개인주의에 찌든 미국을 빛나게 해주고 있었거든요. 일단 미국은 겉으로는 안 그런 척을 하지만 인종차별이 꽤 만연해 있는 나라인데요. 특히나 동양인에 대한 차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종차별을 대하는 한국인과 일본인들의 차이는 매우 극명했죠. 일본인들은 인종차별을 당해도 바보 같은 미소만 지을 뿐 감히 대응할 생각을 하지 못하는데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완전히 달랐어요. 아니, 한국인들은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특이한 모습을 보이곤 했죠. 한국인들은 자신을 욕하는 건 참아도 자신의 동료들을 욕하는 것은 절대로 못 참았거든요. 한국인들은 길을 걷다가도 차별이나 푸대접을 받고 있는 같은 국적의 한국인들을 보면 백이면 백 발벗고 나서 도와줬고 그럴 때면 한국인들의 기세에 눌린 인종차별자들은 오히려 겁을 먹고 황급히 제 갈 길을 가곤 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인 노인들의 경우 더욱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곤 했어요. 이들은 연로한 나이임에도 눈빛만은 그 누구보다 빛났고 동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시당하는 상황에 절대로 그냥 참고만 있지 않았거든요. 저는 한 번은 바보 같은 미국 놈들에게 둘러싸여 조롱을 당하는 차별을 당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를 본 한국인 노인이 금방이라도 이들을 때려눕힐 기세로 맹렬한 항의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칫하면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는 제 생각과는 달리 이들 중 몇몇은 한국인 노인에게 덤벼들려고 하다가도 다른 일행이 할아버지가 쓴 태극기 모자를 보고는 그는 한국인이다라고 말한 순간 이들 모두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꽁무니를 빼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어떻게 할아버지 한 명이 멍청한 인종차별자 놈들을 말 한마디로 제압할 수 있단 말인가요? 저는 한국인 할아버지께 도움에 대한 감사를 표하면서도 도대체 비결이 뭐냐고 물어보게 되었는데요. 그러자 한국인 할아버지는 놀라운 대답을 건네오더군요. 고마워할 거 없어. 나는 약자를 괴롭히는 놈들만 보면 도저히 참을 수가 없거든. 이건 아마 나뿐만 아니라 다른 한국인들도 비슷할 거야. 그리고 저런 약자에게만 강하고 강자에게는 약한 한심한 놈들은 꼭 한국인들을 무서워하곤 하더라고. 왜냐하면 예전에 LA에서 흑인 폭동이 일어났을 때 미국 경찰조차 한인타운 지역을 포기했지만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마을을 지켰거든. 한국은 2년간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해야 하는 징병제 국가로 군대를 다녀온 우리는 가족과 친구들을 지키는 법을 그 누구보다 잘 알지? 그때의 역사도 그렇고 한국인들은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도 싸우는 독종들이니까 저놈들이 그대로 내뺀 거야. 저는 한국인들의 정의로운 모습과 행동력,
그리고 불의에 맞서 싸우는 강력한 힘을 보고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인들의 경우 매일같이 차별을 당하고도 굴욕적인 미소만 지으니 더 놀림거리가 되고 괴롭힘만 당할 뿐이거든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늘 불의에 저항하며 이겨냈고 결국 아직까지도 인종차별이 남아있는 미국에서도 아무도 감히 건들 수 없는 존재가 된 모양이었죠. 아무튼 저는 한국인들만큼은 소말리의 횡포를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고 한국인들은 이번에도 멋지게 위기를 극복한 모습이 너무 대단해 보였습니다. 일본인들의 반응은 조금 다르긴 했어요. 영상을 본 일본인들은 그래봤자 결국 한국인들도 소말리에게 아무것도 못하지 않았냐며 그저 말 한 번 걸었을 뿐인데 이게 일본과 다른 게 뭐냐며 여전히 조롱했거든요. 저는 한국인들을 아예 모르고 있는 이들에게 학을 뗄 뿐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정말로 마음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일본인들은 아예 모르고 있었거든요. 어쨌든 소말리는 한국인들의 반응에 겁을 먹고 현장을 급하게 벗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린 듯 보였습니다. 그는 일본에서 아무런 위협 없이 민폐 행동을 하더니 정말로 한국에서도 똑같은 행동을 해도 되는 줄 착각하고 있는 모양이었죠. 그는 일본에서 했던 대로 공공장소에서 허락 없이 여성들을 촬영하기도 했고 어떤 화장품 가게에서는 한국 여자들은 전부 성형을 해서 그런지 똑같이 생긴 것 같다며 무례한 발언을 쏟아냈는데요. 심지어 그는 케이팝은 전부 쓰레기라며 자신은 미국에 있을 때 케이팝 팬들만 보면 때려눕히곤 했고 여기서 만약 방탄소년단 팬들을 보게 된다면 미국에서 했던 대로 똑같이 때려눕혀 주겠다며 한국 문화를 비하함과 동시에 협박까지 일삼더라고요. 하지만 역시나 한국인들은 일본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소말리는 일본에서도 비슷한 행동을 하곤 했지만 일본인들은 피해를 입고 울고 있는 여성을 전혀 도와주지 않았고 오히려 소말리와 피해 여성들과는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고 땅만 보고 걷는다든지 거리를 벌리며 방관한다든지 하며 개인주의적인 면모를 보여줬는데요. 일본인들은 안타깝지만 어쨌든 내 문제가 아니다라는 태도로 피해 다니기 바빴고 그럴수록 소말리는 더욱 일본 곳곳에서 활개를 치고 다니며 민폐짓을 해댔죠. 그런데 한국인들은 제가 미국에서 봤던 것처럼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일임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대응하더라고요. 한국 여성들이 성적으로 희롱당하거나 부적절한 대우를 받을 때마다 한국 남성들은 지체 없이 나서 소말리에게 한국에선 그러한 행동이 용납되지 않으며 왜 남이 나라에서 무례하게 행동하냐며 강하게 몰아붙였는데요. 일본에서와는 달리 한국인들은 영어도 유창하고 몸집도 소말리의 2배쯤은 되어 보였기에 소말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더군요. 또한 다른 한국인들은 소말리가 더는 민폐 콘텐츠를 촬영하지 못하도록 그에게 주의를 주거나 그를 따라다니며 카메라를 가렸는데요. 그래서 소말리는 한국에서 더는 자극적인 콘텐츠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쯤 되자 저는 한국인들의 반응이 궁금해서 소말리의 영상을 찾아보는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일본인들은 피해자가 도찰을 당하거나 난데없이 욕을 먹고 신고하면 왜 이런 것 가지고 유난이냐며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지만 한국인들은 하나같이 피해자를 먼저 감싸주고 또 서로 발벗고 나서 도움을 주려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였거든요. 결국 소말리는 겁먹은 채 도망가는 장면만이 녹화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말리는 이러한 자신의 무기력한 모습이 불만족스러웠는지 마지막 발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한국인들은 자신에게 아무것도 못하는 겁쟁이들이라며 한국의 법은 자신을 털끝 하나 못 건드리게끔 한다며 허세를 부렸거든요. 그는 한국 경찰과 법을 조롱하면서 자신이 한국에서 무슨 짓을 하더라도 한국 경찰과 법은 자신에게 아무런 처벌도 할 수 없으며 겁쟁이 한국인들 또한 자신에게 아무런 위해도 끼치지 못한다며 큰 소리로 떠들어댔는데요. 그러면서 한국어까지 조롱하며 한국어는 자신에게 횡설수설하게 들릴 뿐이라며 말이 안 통하는데 도대체 자신이 왜 들어야 하냐며 한국을 무시하기 시작했죠. 결국 선을 완전히 넘어버린 소말리는 한국인들의 인내심을 끊어버렸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직접 경험해본 바로는 한국인들은 정말 필요한 때가 아니라면 폭력적인 행동을 거의 하지 않는 사람들인데요. 그러나 갱생의 여지가 없는 소말리에게 한국인들은 겁쟁이 일본인들과는 다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인 중 한 명이 한국 여자를 희롱하는 라이브 방송을 하던 소말리에게 강력한 펀치를 날렸고 소말리는 결국 고꾸라지며 얼굴에 부상을 당했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소말리는 체급이 상당하고 군대까지 다녀온 한국 남자의 주먹을 맞으니 큰 충격을 받았는지 한동안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더라고요.
하지만 소말리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는지 다음날 계속해서 한국 비하 방송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한번 문 상대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 사람들이었죠. 이들은 역시나 다음날 방송에도 소말리를 찾아냈고 그에게 또다시 린치를 가하며 소말리의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렸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에도 이번에는 소말리가 자신의 위치를 노출하지 않도록 조심했음에도 한국인들은 어떻게든 그의 위치를 찾아내 어김없이 민폐짓을 저지르는 그를 때려눕혔고 결국 그는 도저히 한국에서 방송을 이어나갈 수 없었습니다. 사실 이건 당연했어요. 제가 미국에서 겪은 한국인들은 웬만해서는 적을 만들지 않는 신사적인 사람들이지만 한번 표적으로 삼은 상대에게는 정말 국물도 없거든요. 마치 일본인들은 용기도 힘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적을 만들지 않는 느낌이라면 한국인들은 그래, 너를 위해서 내가 한번 봐주마라는 태도로 계속 참다가 선을 넘은 상대는 아주 묵사발을 내는 느낌이었죠. 실제로 제가 대학생 때도 한국인 학생과 미국인 학생의 싸움이 벌어진 적이 있었는데요. 미국인 학생은 동양인들은 시비를 당하거나 무시를 당해도 가만히 있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한국인 학생을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괴롭혔거든요. 그러나 그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은 모르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한국인 학생은 결국 참다 못해 분노가 폭발해버렸거든요. 문제는 미국인 학생은 키가 190cm가 넘고 복싱 아마추어 대회 입상 경력까지 있을 정도로 강력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에 비한다면 한국인 학생은 너무나도 작고 평범해 보였죠. 실제로 싸움의 처음 양상은 미국인 학생이 압도하는 듯 보였어요. 그는 복싱을 배워서 그런지 계속해서 거리를 조절하며 일방적으로 구타를 하는 듯 보였죠. 하지만 한국인 학생은 군대까지 다녀왔고 근성이라면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맞으면서도 계속해서 거리를 좁혔고 마치 네 주먹이 언제까지 버티나 한번 보자는 태도로 계속해서 달려들면서 미국인 학생을 질리게 했거든요. 결국 처음에는 자신만만했던 미국인 학생은 나중에는 한국 학생의 근성에 공포에 질려버렸고 마지막에는 한국인 학생이 일방적으로 눕혀놓고 패버리는 양상이 지속되었습니다. 복싱 아마추어 대회 입상까지 한 190cm 거구를 말입니다. 미국인 학생은 완전히 걸레짝이 되어 다른 학생들이 말리지 않았다면 두 번 다시 일어날 수조차 없었을 정도로 호되게 당해버렸는데요. 결국 그는 다시는 동양인들을 감히 건들 수 없게 되었을 정도로 동양인에 대한 트라우마까지 생겨버렸죠. 역시나 한국인들은 절대로 건들면 안 되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독종 같은 한국인들을 건드렸으니 소말리는 이제야 한국인들은 일본인들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었구나를 느낀 듯 얼굴이 마치 걸레짝이 되어서야 후회를 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연히 일본 SNS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처음에는 한국인들도 소말리를 어찌하지 못한다며 조롱하던 일본인들이었지만 이제는 한국인들의 놀라운 행동력과 강력함에 혀를 내두르고 있고 심지어 일본 남성은 여자들한테만 강하고 가부장적이지만 한국 남자들은 여자에겐 약하지만 그 외의 사람들에겐 강하다며 일본이라는 나라의 비겁한 사회적 분위기에 대해 회의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이제야 한국의 강자에겐 강하고 약자에겐 약한 대인배적 면모를 인정한 모양이었죠. 하지만 더 충격적이었던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인들조차 한국 편을 들었기 때문인데요. 사실 저는 미국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고 그래서 미국인들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이해가 안 갔죠.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나라에 대해 너무나도 자부심이 강한 나머지 아무리 미국인이 잘못한 일이라도 거의 일방적으로 미국 국적자의 편을 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얼마나 좋았으면 미국인들은 한국인들이 폭력을 행사할 정도면 소말리가 100번이고 잘못한 일이 맞다며 손가락질을 했거든요. 또한 이제는 한국은 문화적으로도 일본을 훨씬 능가한 지 오래인지 몇몇 미국인들은 한국의 역사까지 알며 소말리의 행동은 한국의 역사를 고려했을 때 매우 무례한 행동이었다며 일방적인 비난을 이어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국인들의 특성에 대해 아는 사람들이 많아졌는지 한국 남자들은 2년간 의무적으로 군대에 다녀오므로 절대로 그들을 건드려선 안 됐다며 소말리에게 애도를 표하는 네티즌도 있었죠. 그러나 이들은 아직 완벽하게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이 정도로 끝낼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한국인들은 여기서 끝낼 바엔 애초에 시작도 안 했다는 태도로 소말리를 영혼 끝까지 털어버리기 시작했어요. 일단 분명 소말리는 일본에서 아무런 제재 없이 활기를 치고 다녔고 결국 일본은 그를 가까스로 추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한국은 소말리에게 오히려 출국 정지 조치를 취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정말 이상했습니다. 어째서 자신의 나라에서 민폐를 부리는 놈을 쫓아내기는커녕 오히려 나가지 못하게 한단 말인가요? 그러나 한국은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일단 소말리는 그의 유일한 수익 창출 수단이었던 유튜브에서 정책 위반으로 퇴출당했는데요. 그는 한국에서 유해 콘텐츠와 관련된 조항을 여러 차례 위반하여 결국 더 이상 민폐짓으로 수익을 낼 수 없게 되어버렸죠. 또한 소말리는 여러 차례의 공공장소 소란 및 괴롭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며 한국법에 따라 상당한 벌금, 집행유예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을 처지에 놓였는데요. 한국인들은 그의 행동들을 유심히 지켜봤다가 전부 고발 조치하고 있었고, 일본인들과는 달리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는 한국인들의 의지 덕분에 소말리는 자신이 벌인 짓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그에게 출국 정지 처분을 내린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그의 사건을 조사하던 한국 경찰이 소말리가 약물 사용, 소지 또는 유통에 대한 증거를 발견하게 되었고, 결국 추가 마약 혐의로 수사를 하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한국에서 약물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외국인은 종종 징역형을 선고받고 추방 및 재입국 금지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약물 관련 혐의는 한국이 이러한 범죄에 대해 가혹한 처벌을 부과하기 때문에 정말 최악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혐의가 유죄로 판정된다면 그는 꼼짝없이 수년간이나 한국의 감옥 속에서 썩어야 하기 때문이죠. 물론 그가 감옥에서 나온다고 해도 그의 미래는 도저히 보이지가 않습니다. 일단 그는 수익을 벌어들이는 SNS 계정들이 전부 정지당했을 뿐더러 그가 한국에서 추방되어 한국 재입국이 영구적으로 금지된다면 다른 인접 국가에서도 블랙리스트로 지정되어 아예 입국이 거부될 수 있거든요. 많은 국가들에서 약물 등의 중범죄에 대한 기소 사실이 있으면 아예 입국조차 거부하고 있고, 또 한국은 영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선진국이므로 그런 한국에서의 유죄 및 입국 금지를 당한다면 적어도 웬만한 아시아 국가에서는 발도 못 붙이고 추방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즉, 소말리는 다시는 이러한 민폐 콘텐츠를 제작하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젠 함부로 해외여행도 갈 수가 없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야말로 한국의 법과 경찰은 자신에게 아무것도 못하며 한국인들은 자신의 털끝 하나 못 건든다며 허세를 부리던 소말리는 그의 말과는 정반대되는 처분만 때려받고 완전히 망해버린 것이죠. 일본의 경우 저희의 국가와 문화를 조롱한 존이 소말리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는 한국과 일본은 완전히 다른 국가며 한국을 건들면 온전히 살아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일본인으로서 이렇듯 자신들을 건든 대가를 분명히 치르게 해주는 한국이 너무나도 부러웠습니다. 저는 그동안 일본에서 키도 작고 왜소한 여자라는 이유로 온갖 괴롭힘을 당했음에도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도 않았고, 오히려 경찰에 신고를 하면 그깟 일로 신고를 하는 건 민폐라며 구박만 받았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기본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돕는 끈끈한 문화를 가졌을 뿐더러 자신들을 건든 대가를 200% 치르게 해주는 화끈하고 멋있는 국가였죠. 저는 미국에서 늘 존이 소말리 소식을 확인하며 한국인들이 권선징악을 하는 모습에 큰 희열을 느끼고 있는데요. 물론 이러한 모습을 일본에서는 절대로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이 너무나도 슬프긴 하지만 그래도 한국은 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서 큰 만족감과 존경을 느끼고 있는 중이랍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